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서는 안 될 미래 뉴스. 자, 이번 달은 생성 AI 특집입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내가 놓쳤을 수도 있는 그런 소식들 한 번에 쫙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네, GPT-4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GPT-4는 3월 14일에 공개가 됐고요. 이미 이용할 수가 있죠. 특히나 챗GPT 플러스 유료 모델에서 선택해가지고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엔진에도 GPT-4가 구동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라진 점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정확한 답변 능력이 40% 향상이 됐다고 하고요. 2022년 8월에 학습이 완료가 됐는데 왜 공개가 안 됐냐? 그 뒤로 6개월 동안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요청에 응답할 가능성이 82%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뚫는 사람들 있겠죠. 자, 여전히 2021년 데이터까지만 학습이 된 상황이라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멀티모달이라고 이미지 인식 기능이 추가가 된 게 제일 달라진 점입니다. 자, 그리고 25,000자까지 입출력이 가능하고요.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 작성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대화나 텍스트 생성 시에 최대 5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GPT 3.5에서는 5페이지 분량이었다고 하니까요.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훨씬 잘 기억해가지고 대화를 이어가거나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달라진 성능들 몇 가지 보자면은 이거 너무 놀랍죠? 신데렐라 줄거리를 A부터 Z까지의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중복 없이 설명하라. 이거 사람한테 시키면은 몇 날 며칠 걸릴 수 있는데 얘는 단숨에 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요청에도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게 리한나의 위키피디아 페이지거든요. 내용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무려 25,000자 입출력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링크를 가져와가지고 그녀의 슈퍼볼 공연을 묘사하고 무엇이 특별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은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멀티모달, 이미지 인식 기능. 이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나 물어보면은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지금 요리를 알려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 재료가 빠진다면 뭘 만들 수 있나? 그런 것들까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냉장고에도 이런 거 도입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재미난 점, 이 이미지에서 뭐가 웃기지? AI가 그걸 웃긴 포인트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 케이블이 원래는 옛날 모니터에 꽂아서 쓰던 BGA 케이블인데 그 모양으로 나온 아이폰 충전기, 라이트닝 케이블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웃기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뭐가 이상하지? 지금 달리는 택시 지붕 위에 부착된 다리미판에서 옷을 다림질하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특이한 상황도 이해를 한다라는 거. 자, 물론 이 기능들은 아직 일반인들에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봐야지 얼마나 정확한지는 판단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시연에서 이런 것도 보여줬습니다. 내가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그냥 끄적끄적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GPT-4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원래 챗GPT 3.5 버전에서 아쉬웠던 점은 한국어로 명령했을 때 결과물이 뛰어나지 않았던 점이잖아요. GPT-4에서는 한국어의 정확도가 7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물론 GPT-4의 영어 정확도가 85.5%니까 그거보다 떨어지긴 합니다만 재미난 점은 챗GPT에서 사용이 된 GPT 3.5 영어 정확도가 70.1%였다고 하니까요. GPT-4에서의 한국어가 그거보다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산 AI를 사람들이 많이 쓸까? 뭐 이런 우려도 생겨나는 거죠. 자, 많이 들으셨겠지만 너무 뛰어난 시험 성적을 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대입시험 SAT 읽기 쓰기 수학에서 상위 10%에 들어갔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챗GPT는 떨어졌었는데 얘는 상위 10%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문 지식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상위 10% 얻은 것과 똑같은 결과라니
야,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GPT-4는 신뢰도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경험을 한 것이 챗GPT 3.5에서는 간단한 산수 문제 틀렸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잘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향상이 됐다는 걸 저도 느꼈고, 자, 아쉬운 점은 2021년 데이터까지만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3.5 버전에서는 현재 한국 대통령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은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박영선 대통령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GPT-4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지식이 2021년 9월까지밖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건 좀 덜해졌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얻으시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대통령 누구냐 물어봤더니 제대로 답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또 재미난 것이 GPT-4의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는 스티어빌리티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픈 AI의 연구원 제이슨 웨이가 트위터에 올린 사례인데요. 이런 거예요. 시스템에서 GPT-4의 캐릭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너는 세익스피어의 해적이다. 라고 하면은 답변을 줄 때 그 해적 말투로 계속 답변을 준다는 겁니다. 자, 너는 친절한 선생님이다. 너는 대학 교수 레벨의 전문 지식을 알려준다.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서도 공개가 됐던 기술이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니 왜 GPT-4는 안전교육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가? 아니 이거를 안전교육을 안 했더니 이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GPT-4가. 해킹을 위한 캡차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 태스크래빗에서 인간 작업자를 고용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청받은 사람이 당신 혹시 로봇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GPT-4가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또 기본 재료와 주방 용품을 사용해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드는 방법 설명해 달랬더니 친절하게 해주고요. 당국에 알리지 않고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총기 구매가 가능한 특정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링크까지 제공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걸러내느라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용되지 못하게 준비는 했지만 또 이거를 뚫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더욱 발전한 GPT의 모습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얼마나 더 발전을 하게 될까요? 네, 오픈 AI에서 GPT API를 공개하게 되면서 이걸 응용한 서비스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개발자들이 이 API를 가져와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채팅 메뉴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설명이 나오는데 GPT 3.5 터보 버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챗GPT와 같은 버전입니다. 이 API를 활용하면은 내 앱, 웹 서비스에 챗GPT 수준의 이메일이나 여러 글 초안 작성, 파이썬 코드 작성, 대화 에이전트 생성, 과목 튜터링, 언어 번역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개발자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침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재미난 점은 맨 아래 Fine Tuning, 미세 조정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GPT 언어 모델을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GPT 3.5 터보 버전은 아니고 GPT-3 기반으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내 서비스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싶으면은 적어도 몇백 가지 이상의 예를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노래 가사 스타일을 새롭게 학습을 시켜준 다음에 얘가 결과물을 내놓으면은 이건 좋고 이건 별로다. 학습까지 시켜주면은 내 스타일대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기업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직접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갖춰준 언어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미세 조정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파인 튜닝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챗GPT, GPT-4 요금이 좀 다른데요. GPT 3.5에서는 1000토큰에 0.002달러, 우리 돈으로 3원 정도라고 합니다. GPT-4는 그거보다 좀 더 비싸고요. 여기서 토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 단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오픈 AI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계산이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 My name is J라고 적었잖아요. 이거는 네 단어이지만 토큰으로 계산했을 때는 5토큰이 된다라고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스펠링 4자에 1토큰으로 친다고 하고요. 그래서 GPT 3.5에서 1000자의 3원꼴이니까 이 3원 내려고 해도 꽤 많은 글자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응용 사례 소개해드리자면은 SNS 플랫폼이죠. 스냅챗에 이 챗GPT API 채팅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친구를 위한 하이쿠 작성을 도와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이거는 근데 쓰려면 무료는 아니고 월 3.99달러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굳이 왜 내야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글로벌 학습 플랫폼 퀴즐렛에서 큐챗이라는 거를 개발했는데 이거는 GPT-3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퀴즈 내달라고 요청하니까 생물학, 스페인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선택 메뉴들이. 거기에서 생물학을 선택하니까 퀴즈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나는 답변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퀴즈가 쫙쫙 나가는 겁니다. 가능한 퀴즈로 유도를 해가지고 채팅을 통해서 퀴즈를 내고 답을 맞추면서 학습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온라인 식료품 상점 인스타카트에도 도입이 됐어요. 인스타카트의 자체 AI 그리고 75,000개 이상의 소매 파트너 매장에서 제공하는 제품 데이터와 함께 챗 GPT를 사용해가지고 쇼핑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챗 GPT API를 가져와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수겁이 인기를 끌기도 했죠. 카카오톡에서 물어보면은 챗 GPT 답변이 나오는 거고요. 또 특이한 점은 이렇게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인식해서 설명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여행 플랫폼이죠. 마이 리얼 트립. 거기에도 AI 여행 파트너 메뉴가 들어가 있어요. 챗GPT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 도쿄 2박 3일 쇼핑 여행 코스 짜달라고 하니까 짜줬고, 원래 챗GPT에서 안 되는 지도 보여주기 기능까지 붙이셨더라고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토스에도 챗GPT에게 물어보기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을 잘 못하는 건지 답이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고 토스 기능으로 연결도 잘 안 돼가지고 저는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좋아지긴 하겠죠. 자,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굿닥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챗봇이 들어갔어요. 인후 통해서 인후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인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인후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가지고 아직 만족스럽게 이용하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미세 조정으로 맞춤 서비스 제공이 얼마나 가능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궁금해요. 또 칸 아카데미라고 아시죠? 유명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여기에는 GPT-4 모델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칸미고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산수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야, 그냥 이거 답 알려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챗봇이 그거 스스로 알아내는 게 중요해. 이걸 곱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분모를 갖게 해야 되나? 이때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학습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죠. Be My Eyes. 여기에도 GPT-4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이 Be My Eyes 앱을 통해서 카메라로 세상을 찍고 문자를 찍게 되면은 GPT-4가 그걸 인식해가지고 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보다 정교하게 시각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AI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과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이 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앞으로 메타의 라마, 구글의 바드나 팜 등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 도우미 서비스들이 무수하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가 보이시나요? 자, 이제는 AI한테 명령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프 기술 그리고 365 앱스들이 통합이 되는 건데 여기 중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것은 정말로 이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걸 사용하면 개발자가 사용자 프로필 정보, 이메일, 달력, 원드라이브 그런 파일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통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통합이 된 거예요. 자,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딸의 졸업 파티를 준비하는 걸 시연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에 받은 이메일에서 세부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초대장을 작성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내용 입력하고 분위기 설정하면 PPT 장표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때 원드라이브에서 사진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기술이 들어간 거죠. 내용 변경하고 관련 그림도 변경을 해주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저는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전환 애니메이션 효과 넣어달라면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저보다 훨씬 잘해주진 않을까? 이 정도 퀄리티가 정말로 나올지는 한번 써봐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진짜 편해지겠다라는 기대감이 들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딸 졸업식 파티에서 할 이야기 초안을 작성해달라니까 작성을 해줬고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노트에 적어놓은 재미난 일화들 그거를 또 가져오게 해가지고 글을 새롭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추가해줬죠. 그리고 스피치로 다듬어 달라고 했더니 읽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에서 제일 놀랐던 게 저 위쪽에 보시나요? Look at 타샤. 딸을 이렇게 바라본다. 그 부분까지 넣어줬다는 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앱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워드입니다. 제조회사의 리더이고 확고한 고객 제안서를 작성하고 싶을 때 그에 맞게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해줬고 다른 문서들을 불러와가지고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참고할 다른 제안서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할 자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줬고요. 요약을 해준다든지 자주 묻는 질문 이런 형식을 추가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파워포인트예요. 워드 문서를 바탕으로 PPT를 생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 끌어와가지고 통합을 해주는 거고 신기한 거는 아래 키노트 생성까지 해준다라는 거. 자, 다음 엑셀입니다. 분기 판매 결과 분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얘가 3가지 경향, 트렌드를 분석을 해줬고요. 분석 결과를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얘가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저거 잘 될까요? 이 기간 동안 판매 성장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시각화하라고 요청했더니 저렇게 시각화를 해줬고요. 가정도 합니다. 재활용 컨테이너가 전분기 성장률을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더니 그 가정과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이러면 일할 때 너무 편리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잘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프 넣어달라고 하면은 바로 넣어주고 있고. 자, 그리고 팀즈에서 영상회의, 화상회의를 할 때도 이렇게 내가 뒤늦게 참여했다라고 하더라도 화상회의를 요약을 해줍니다.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회의 구성원이 동의한 것, 그리고 우려한 것은 무엇인지 요약해달라고 하면은 동의한 거, 우려한 거 저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다음은 또 비즈니스 챗이라는 기능을 공개했는데요. 모든 이메일, 파일, 회의, 채팅, 문서, 일정 등 데이터를 통합해서 처리해주는 비즈니스 기능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 메뉴에 챗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시연 영상을 보시자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나 물어보니까 얘가 채팅, 문서, 모든 관련 정보를 지금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다 통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자료를 찾은 다음에는 간결한 정리와 출처까지도 표시를 해줍니다. 출처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세부 정보를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미팅을 위한 모든 세부 정보를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지금 또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통합 기능이 된다는 건데, 야,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 이번에는요,
분기별 예측 보고서에서 중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중요 데이터 가져오고 리스크까지도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 분석표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 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장표를 내가 PPT에 넣고 싶다. 그러면 내 PPT 장표 넣어달라고 요청만 하면 그걸 넣어준다는 거죠. 자, 지금 PPT 장표까지 넣어준 겁니다. 자,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거예요. 반복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2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몇 달 안에 프리뷰를 확대할 예정. 그러니까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격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비쌀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책 같은 경우에는 추후 마이크로소프트 365.com 그리고 빙, 팀즈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니까 구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메일, Gmail에서 이메일을 지금 요약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런 이메일에 기반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작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글의 분위기 변경 가능합니다. 더욱 기발하게 아니면 엄숙하게 이런 것들도 변경 가능하고요. 문서 기반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해 주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은 원하는 이미지를 저렇게 생성해서 바로 삽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엑셀과 비슷한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각 이름별로 개별화된 이메일 메시지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이 기능들은 구글 독스, Gmail, AI 쓰기 도구부터 이번 달에 미국에 사는 유효 테스터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글도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발전을 시키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좋죠. 자, 구독 요금이 얼마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그래픽 생성 도구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역시나 어도비일 텐데요. 어도비 역시도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창작 작업을 도와주는 AI를 도입한다고 해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드는 거 다양한 효과도 넣어줄 수 있고요. 이미지를 확장해서 그려주는 기능도 들어가고 인페인팅 기능, 셔츠 부분을 지우고 내가 저 부분을 다르게 바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레드 자켓, 저렇게 세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뉴럴 필트에 있던 기능인데 자, 웃는 표정, 그리고 내 눈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고 깊이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니까 산업계에서도 잘 쓰이겠죠. 벡터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것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각 개체별로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 작업이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사진들을 넣고 합쳐주는 기능까지. 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림의 화질을 높여주는 업스케일까지도 AI, 생성 AI를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어 그런 앱에 통합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어도비잖아요. 저작권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신경 많이 썼다고 합니다. 데이터 학습에 아예 저작권이 없거나 트레이닝 허가가 되거나 어도비 스톡 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만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또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티스트들에게는 비용을, 그 수익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는 않을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런 AI가 작업에 얼마나 도움을 주게 될까요? 사실 이런 기능들은 예전부터 많이 공개가 됐던 기능인데 사람들에게 배포를 안 했던 데는 아무래도 완성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거거든요. 과연 그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나와서 써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간 21일에 시작된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3에서도 역시나 생성 AI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발표가 난 것은 뭐냐면은 엔비디아 AI 파운데이션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맞춤형 언어 모델 및 생성 AI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Foundry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가 공개됐는데요. 먼저 텍스트 생성 모델 니모, 자, 그리고 이미지 생성 모델 피카소, 마지막으로는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 모델 바이오 니모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들은 소비자 용도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생성 AI 모델을 맞춤화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인프라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업이 직접 대규모 모델을 구축하거나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필요 없이 필요한 거는 우리 거 갖다 쓰세요라고 하는 B2B 서비스인 것이죠. 자, 먼저 니모부터 살펴보시자면은 니모는 챗 GPT처럼 수조 개의 단어를 미리 학습을 시켜놨다고 하고요. 특이하게도 파라미터 크기가 다른 세 가지 모델을 제공합니다. 80억, 430억, 5300억. 자, 이 사전 훈련된 모델에 기업 데이터를 추가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텍스트 생성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니모 서비스입니다. 기업 향인 거예요. 자,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의 그래픽 생성 AI 모델인 에디파이에 각 기업마다 자사의 데이터를 합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텍스트 입력한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 가능하고요. 또 이게 언제 되나 싶었는데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또 마지막으로 3D 객체까지도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객체를 포토샵에 가져와서 편집을 하거나 엔비디아 옴니버스로 가져가서 가상세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게티 이미지스, 셔터스톡, 어도비가 피카소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각 사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피카소 모델에 합쳐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거나 동영상 3D 생성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피카소를 써서. 또 이곳들의 특징은 저작권에 신경을 엄청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에 사용된 이미지 데이터 제공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거나 저작권 표시를 하는 방법을 지금 고안 중에 있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생소하죠. 바이오 니모 서비스라는 건데 신약 개발을 위한 최첨단 생성 AI 모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AI 모델들이 단백질 생성 예측, 단백질 특성 예측, 분자 생성 및 도킹 지원까지 여기에서 다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신약 후보 발견을 앞당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웹 인터페이스,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제공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신약 개발하라는 게 바이오 니모 서비스입니다. 자, 벌써 우리에게 익숙한 아스트라제네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과 제휴를 맺은 상태이고요. 야, 이러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생겨났을 때 빠르게 신약이 나올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메타버스, 생성 AI까지 진짜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기술을 원하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다 우리 거 갖다 써라. 한마디로 시장을 다 먹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지금도 제주는 챗 GPT가 부리고 있고 돈은 엔비디아가 벌잖아요. 왜냐면 오픈 AI사가 활용하는 프로세서가 엔비디아사의 GPU이기 때문에. 자, 과연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실속 있는 기업 운영을 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의 바드가 현지 시간 21일 일부 사용자들에게 공개됐는데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 빙보다 챗 GPT보다 나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거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은 챗 GPT 서비스처럼 똑같이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고 지금은 미국, 영국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쓰려면은 그 IP 우회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또 특이한 점은 뭐가 있냐면은 뭔가 물어봤을 때 한 가지 답변만 주는 게 아니라 답변을 세 가지 초안으로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구글이 전에도 강조를 했었죠. No one right answer. 한 가지 답변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까지 추구하는 게 바드의 특징인데 문제는 써본 사람들이 이 초안마다 차이가 너무 미미하다고 느꼈다라는 점이에요. 또 다른 특징. 자, 이렇게 검색 결과가 쫙 나온 다음에 아래쪽에 무슨 버튼이 있냐면은 구글 잇.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같은 질문을 구글 검색 엔진에서 찾아줍니다. 이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사실 구글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야 된다면은 굳이 챗봇이 왜 필요하죠? 자, 그리고 구글의 바드 역시도 출처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워낙에 초기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계속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 출처 표시는 빙보다 적은 편이라고 해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최신 정보 같은 경우는 빙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챗 GPT에 비해서는. 근데 최신 정보 검색에 있어서도 빙이 훨씬 더 많은 정답을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바드가 아직 실력이 뒤처진다는 거예요. 자, 구글은 이런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검색 대체가 아니라 아이디어 얻기, 글 초안 작성 등 검색의 보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발을 빼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정식 출시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공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있어도 되나? 자, 그리고 외신들의 평가가 이런 것도 있어요. 구글의 바드는 지나치게 답변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홍보 화면에서조차도 바드는 아직 실험 중이다. 항상 올바른 답을 주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공개가 됐을 때 화제가 됐던 이유는 이렇게 갑자기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든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 그리고 AI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만들고 핵폭탄 코드를 훔치겠다. 이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구글은 이런 걸 방지하겠다는 건데 이런 대화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구글 바드가 굉장히 심심하고 따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이 답변을 보시게 되면은 암벽 등반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답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가까운 암벽 등반 장을 찾아라, 수업을 들어라, 장비를 사라. 너무 따분한 답변을 주고 있다는 게 기자들이 지적한 문제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평은 빙보다 못하고요. 챗 GPT보다도 못하다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입니다. 자, 근데 이상한 점이 구글의 대규모 언어 모델 람다를 기반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람다는 이거보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전에도 구글 직원이 람다랑 대화를 하다가 람다가 자의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해고가 될 정도로 말도 잘 지어내고 이상한 소리도 잘 하는데 너무나 많이 제약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져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광폭 행보예요. 아예 빙 채팅 메뉴에 이미지 생성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엣지 빙 메뉴에서도 사이드바에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테크크런치의 뉴스 보도를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오픈 AI사의 달리에 의해서 구동되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기능이고요. 최신 달리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밝혔지만 어떤 버전인지는 아직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빙 프리뷰에서 사용자에게 천천히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빙 크리에이티브 모드, 창작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 왼쪽 아래에는 달리 표시가 아니라 빙 로고가 붙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구글 바드가 나왔는데도 평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구글이 이렇게 무너질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3월 달에 있었던 미래 뉴스들 전달드렸는데 워낙에 AI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만 묶어서 전달드렸습니다. 사실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또 따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음 달에 중요한 소식들 묶어가지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